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2021년 5월 3일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울하죠. 예, 우울한 날이고, 참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시장이 그냥 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증시는 어쨌든 5일째 빠졌고요. 코스피도 빠졌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버텨줬죠. 네, 버텨줬는데, 오늘은 코스닥은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대표적으로 고성장 기업들이 너무 많고, 거의 한 30% 정도가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바이오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출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시장의 그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또 외국인이 하도 던져가지고 환율도 좀 급등했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달러 강해지고 또 거기다가 대만 증시가, 근데 대만은 또 이렇게 올랐으니까 빠져도 이상할 건 없는데, 일본하고 중국은 휴장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대만밖에 없어서 대만 증시의 급락도 부담이고, 근데 나스닥 선물은 별 이상이 없어요. 크게. 그래서 오늘 아시아에서 대만 급락하고 한국은 공매도, 특히 코스닥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시면 이게 종목별로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많이 던졌죠. 4,400억, 기관이 1,300억. 기관은 오늘도 팔았는데 연기금은 안 팔아요. 근데 금융투자랑 사모펀드, 아마 이쪽에서 좀 또 공매도 나온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근데 반대로 투신과 연기금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를 해줬고, 개인들은 일단 오늘 역시나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준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은 많이 팔았는데, 그 중에 철강, 보험, 통신은 좀 샀고요. 나머지는 팔았죠. 특히 뭘 팔았죠? 제약주를 그냥 정신없이 던져버렸어요. 제약업종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제약주만 1,000억 팔았어요. 제약주를 1,000억 팔고, 코스닥도 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버렸고, 또 코스닥에서는 IT, 제약 이쪽이 비중이 제일 큰데 그냥 외인 기관이 다 던져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좀 분위기가 썰렁했고, 그나마 오늘 이제 업종에서는 자동차는 좋았습니다. 기아, 현대차가 선전했고 굉장히 견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쪽 그 자동차 섹터는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했던 것 같고, 보험주 올랐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게 음식료예요. 음식료 업종 좀 잘 보세요. 왜냐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특히 하반기에 올리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제당도 많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동원 F&B 이런 것들, 주가 싸다 보니까 또 대상도 되게 싸죠. 풀무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방어주로 부각되면서 좋았던 것 같고, 통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좀 견조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안 좋았고요. 제약 업종이 그냥 날벼락 맞아버렸습니다. 그냥 신풍제약,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있죠.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코로나로 올랐던 게. 그 다음에 해운주도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오른 섹터죠. 그러니까 HMM의 펀더멘털이 문제는 없는데 두들겨 팬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맞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비금속 박물, 시멘트 회사들, 많이 오른 기업들이에요 다. 증권 주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는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때문에 많이 올랐던 기업이죠. 섬유의복, 이쪽 섹터들도 한세실 보세요. 이게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오팡은 좋아지는데 보세요. 그냥 오늘 두들겨 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 그러니까 그 공매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오늘도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사료 회사들도 오늘 또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동차 주들이 오늘 강세를 이끌고, 특히 지난주에 만도 많이들 걱정하시던데 만도 실적 좋더라고요. 그죠? 자동차는 지금 부품 주고 완성차간 간에 급락했잖아요. 절대 팔지 마세요. 오히려 사야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진짜. 먼저 매를 맞으니까 그죠? 오늘 안 빠지잖아요. 근데 아마 자동차도 애플카 이슈로 그때 올랐는데 아마 주가가 안 빠지고 있었으면 오늘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덜 빠졌고, 그나마 조선주는 최근에 워낙 강합니다. 예. 그 면세점 호텔신라가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텔신라가 지금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음식료도 아까 말씀드려도 좋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텼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아침에 좀 빠졌는데 네이버, 카카오 역시 좋은 기업들이죠. 버티고, 뭐 그다음에 가상화폐, 소매유통, 홈쇼핑 이런 기업들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철강주, 그동안 제일 많이 오른 게 철강주잖아요.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하거나 너무 과하게, 아니면 고평가라는 인식이 있는 기업들 있죠. 코로나 진단,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뭐 신약 개발 이런 쪽은 그냥 다 두들겨 맞. 2차 전지도, 2차 전지가 글쎄요, 뭐 싼 건 아닙니다만은 이노베이션도 호재가 많은데 그냥 맞아요. 뭐 악재는 없어요. 올랐죠 또. 그죠? 좀 최근에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문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전선주. 그리고 오늘 통신장비도 너무 안 좋았어요. 5G 통신장비도 보니까 아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예. 여기 통신장비 쪽. 아니 뭐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좀 심하게 빼더라고요. 일부 기업들. 이노와이어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오늘 RFHRC도 이번 유상증자 되게 좋거든요.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맞아버렸어요. 그 전력 반도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래 이 기업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전력 반도체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 거죠. 오늘 그쪽이 맞았고, 오이솔루션, 뭐 KMW, 또 에이스테크까지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뭐가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세요. 기관들 매도 친 거 보이세요? 예, 저게 가장 큰 원인이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글씨크기는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공매도가 여러분들 이제 다 노출이 돼요. 그죠? 공매도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 저희 당사 HTS 기준으로는 1927번인가요? 이제 1927번 화면에서 공매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에이스테크입니다. 오늘 공매도가 14만 주가 체결됐어요. 전체 거래 8% 이상이요. 예. 근데 오늘 기관 투자자 매도가 얼마죠? 17만 주. 다 공매도예요. 보이세요? 오늘 5G 통신 장비의 주범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중에서 누구냐? 자, 보여드릴게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누군지 몰라요. 근데 보면 범인이 누군지 나와 있죠. 연기금. 에이스테크를 매도한 주체는 이제 연기금이고, 11만 줄 때려버렸어요. 뭐 금융투자 투신까지. 한마디로 오늘 이런 기관, 그러니까 뭐 종목마다 다 다르겠죠. 에이스테크는 아무튼 그랬고, KMW도 오늘 급락했는데, 보시면 이건 외국인이 주범입니다. 외국인이 22만 주. 공매도 했나 볼까요? 공매도 24만 주 나왔습니다. 공매도 수량. 예. 그러니까 특히 5G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그냥 공매도를 왜 했는지 모르죠. 비싸다고 생각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관 외국인의 합작품입니다. 빠졌고, 다만 이런 이제 공매도에 따라서 오늘 이제 결국 뭐죠? 2차 전지 나왔죠. 바이오 쏟아졌죠. 예. 시젠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가 빠진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공매도를 한번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오늘 기관이 26,000주, 외국인이 88,000주 팔았는데, 예, 공매도를 32만 줄 때려버렸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34%가 공매도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그죠? 아니 뭐 시즌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냥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매도를 다 때려버렸어요. 보이세요? 32만 주를, 오늘 전체 거래가 94만 주인데 시즌에
공매도가 32만 주 나왔습니다. 이노베이션도 오늘 공매도 뭐 상대적으로 이노베이션도 많아요. 6만 3천 주.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제 급락한 기업들 보면 대부분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영향이 훨씬 크고 아까 시즌 보셨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물량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증시의 급락은 공매도가 맞아요. 예. 공매도를 외국인 기관이 했고 분명히 데이터 나와 있죠. 한 데다가 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비싼 기업들 있죠. 고평가받는 그런 기업들 쏟아졌다. 그래서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는 각 개별 기업의 이슈예요. 뭐 공매도 세력이 영원히 공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부터 물량이 줄어들어요.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평가된 기업이 가격이 빠지면 다시 그거는 공매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저평가된 대표적인 게 뭐죠? 호텔신라랑 제일기획 이런 기업들은 보세요. 주가 날아가 버렸어요. 제일기획 경쟁사가 이노션이죠. 이노션은 안 갔지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 이런 공매도 장세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예. 오히려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싼 거 좀 팔아버리고 실적 좋고 좀 싼 거는 그냥 막 사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뭐 느끼실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것도 공매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일기획도 7만 주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형주는 다 공매도 나와요. 다 해요. 하긴 하는데 저거를 뛰어넘는 매수가 들어왔던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나올 것 같고 예.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은 뭐냐? 앞으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향후에 무조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전망이 좋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좀 저렴하면 좋은 거죠. 저평가돼 있고 이런 기업들은 공매도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가 나와도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 다만 앞으로 전망이 안 좋고 성장이 꺾이는 기업들은 이제 공매도에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더더욱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시장 전체로 보면 공매도가 단 한 번도 지수 방향을 결정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급락은 오래 가진 않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괜찮아요. 추정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전히 돈은 계속 풀고 있고 긴축은 안 하고 이런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어쨌든 일단 이제 드디어 버텨줬거든요. 그동안 좀 어렵긴 했지만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 물론 삼성전자도 오늘 공매도 나왔죠. 45,000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1,500만 주 중에 45,000주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여기서 공매도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물량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진짜 뭐 아까 5G 뭐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때리는 건 참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바이오도 빠지고 2차전지 반도체도 일부 빠지고 어쨌든 주가가 일단은 많이 오른 기업들은 뭐 하나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기업들의 그 공매도가 많이 노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노출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태양광, 풍력, 수소 그죠? 이쪽도 많이 빠졌어요. 태양광, 풍력도 오늘 엄청 빠졌고 수소 폭락하고 반도체 빠지고 근데 이 기업들의 성장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 갖지 마세요. 앞으로 꺾이는 산업이면 조심 앞으로 좋아지는 산업이면 조금 이겨내는 전략이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이런 공매도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 평소에 공부해 놓으셨던 기업인데 많이 빠졌다 싶으면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변동성 계속 확대되겠지만 뭐 이겨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음식료 같은 경우는 주가 워낙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주가 저평가돼 있는데 소외받은 거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는 빠지는 거죠. 자, 이게 아무튼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예. 하루 이틀 좀 변동성도 보이고 바닥 찍고 다시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방향은 변함 없습니다. 예. 네, 좀 불편하네요.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진짜 저도 막 욕 나와요. 이런 날은 뭐 어쩔 수 없네요, 진짜.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4월 고용이 100만 명 증가가 예상된대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조건은 100만 명 이상 고용이 수개월 지속되고 하겠다. 긴축하겠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축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긴축은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닐까? 네. 반영은 됐죠, 어느 정도. 네. 근데 과거에도 긴축 얘기 나오면 무조건 급락했기 때문에 셀인 메이보다는, 그러니까 이은택 연구원 생각 뭐냐면 5월은 괜찮다. 5월달은 올라갈 것 같다. 셀인 메이가 아니라 오르겠지만 6월에 FOMC가 있어요. 그때는 좀 조심을 하자,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벌써 5월부터 지금 흔들리시대요. 기관 투자들은 셀인 메이인데요. 진짜 짜증나요. 그죠? 기관은 셀인 메이 하고 있습니다. 한솔재질 실적 저점 통과했으면 영업 실적이 부진했지만 인쇄용지와 특수지의 적자 올해 좋아져요. 이거는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근데 한솔재질은 인쇄용지가 좋아져요. 산업용지. 그리고 펄프 가격 올라가면 가격을 전가시켜요. 2분기까지는 좀 부진하지만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PER이 4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솔재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론 단기간의 주가는 저도 모르겠지만 공매도 국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올랐고, 오늘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공매도도 없어. 오늘 공매도 단 한 주도 없어요. 이거 코스피 200 아닌가요? 코스피 200이 아니니까 이런 건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한솔재진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코스피 200인 줄 알았어요. 원래 1등 제지사니까. 근데 코스피 200이 아닙니다. 시총이 작긴 작네요. 아무튼 한솔재진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라 뭐 상관이 없네요, 사실. 근데 공매도가 있다고 해도 이 기업은 별로 물량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향후 좋아지는데 저평가. 이 두 가지는 공매도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고, 호텔신라가 오늘 주인공이었죠. 코로나19로도 막을 수 없다. 영업이 흑자 전환했고요. 제가 지난주 한 3주 전부터 얘기했죠. 호텔신라 해보자. 계속 빠졌죠.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강조드린 이유가 너무 한쪽에 쏠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골고루 해놔야 돼요, 분산은.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는 실적 부분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레저. 물론 당연히 아직은 정상은 아니지만 이 악조건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흑자 났어요.
중국의 보따리상이 시내에 와서 사가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임대료를 감면받아가지고 이익이 좋았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려버렸어요. 600억에서 1,900억으로 엄청난 점프입니다. 이익 추정치를 확 올려버렸어요. 목표 주가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는 좀 무난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는 되게 분위기 좋았습니다. 주가도 이 급락장에서 올라갔고요. 기관들 매수하는 거 보세요. 집중이 빨간색 선이 매수거든요. 그리고 공매도는 좀 나왔습니다. 13만 주 정도. 공매도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공매도가 많다고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많아도 매수세가 강하면 올려버려요. 아시죠? 결국엔 향후 기업의 전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프로는 이제 2차 전지 제조 장비, 핵심 장비 만드는 기업입니다. 활성화 장비. 그래서 LG에 주로 납품하고 LG가 생산량을 늘리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도 하고 있어요. 지라 관련. 이게 RFHIC가 하는 거거든요. 에이프로. 이게 지라 관련 기반의 전력 반도체 소자를 개발. 그러니까 원래 실리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지라 관련 전력 반도체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가지고 효율성이 좋아가지고요. 되게 장비를 소용할 수 있대요. 열 전도도 더 높고. 이 지라 관련 소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에이프로는 좀 괜찮았고 이 기업은 아마 코스닥 150이 아니라서 공매도와 상관이 오늘 만약에요. 사실은 이 기업도 그 만약에 코스닥 150이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공매도 때문에. 근데 2차 전지니까. 근데 오늘 공매도랑 상관없는 기업이라 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연구원님이 얼마 전부터 호텔신라 계속 좋다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맞았고요.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천공항 임차료 부담이 완화됐고 특허 수수료 50% 감면 효과도 있었고 아무튼 신의점은 전분기 대비 일매출 규모가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좋다고 합니다. 밀어내기도 안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또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 높은 실적 가시성 이것도 지금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어차피 백신 맞으니까 그래서 인천공항 임대료는 감소됐고 하반기 혹시 중국 사람도 올지도 모르고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레벨까지는 한번 터치는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만도 오늘 다행이더라고요. 실적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뭐 엄청 빠졌죠. 근데 실적 좋아요. 실적이 좋아도 저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 이게 지금 제일 큰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건 되게 고무적이고 이게 5월달에 피크라고 하는데 이거 넘어가면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GM4도 생산 중단, 아이오닉 출고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변함없다. 현대차 말고도 다양한 회사에 납품하고 있고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도 역시 좋은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컴투스는 저번에 흥행 실패 우려로 폭락했잖아요. 이래서 게임주가 진짜 힘든 거예요. 매매하기가. 게임 출시 임박하기 그러니까 게임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 파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지금 실적 나쁘진 않거든요. 게임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체로 목표한 것보다는 괜찮다고 합니다. 일평균 매출이 최소 15억 이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만 출시한 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다 출시했어요. 일평균 15억이면 매출이 한국 기준으로 2위 정도 하는 거예요. 1등이 리니지 M이 한 30억? 2, 30억 나올 거예요. 15억이면 2위 정도 하는 거죠.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억 원까지 빠져도 이 정도만 유지해도 좋죠. 그래서 골고루 전 세계에 출시해서 매출은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앞으로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모르잖아요. 컴투스가 그래 지금 순위 좋은데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증권사 보고서는 좋게 나왔는데 오늘도 빠졌거든요. 근데
컴투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좀 파시라고 한 거예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올라올 때. 여기랑. 예.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리하자. NC도 그랬고, 뭐 A소프트도 마찬가지였어. NC가 나빠서가 아니라 게임 출시 앞두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워낙 주가가 그동안 빠져 있었고, 오늘 물론 빠지긴 했지만, 오딘이란 게임이 이제 나오거든요.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록 빠졌지만, 분명히 이것도 공매도죠. 뭐 보세요. 16만 주. 아주 그냥 뭐 비싼 기업들은 그냥 다 두들겨 팼습니다. 이 기관도 보세요. 외국이나. 그러나 카카오 게임즈 모멘텀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소진된 기업하고 있는 기업은 달라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컴투스도 매출 순위 괜찮다고 하는데 시장은 아직도 좀 더 확인해 보겠다. 이런 좀 우려감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대형주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적어줬고요.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3분기 더 좋아요. 3분기가. 메모리 반도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5월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메모리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중소형주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진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5월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많이 오른 중소형주를 팔고 이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위클리 자료고요. 1분기 실적 발표했고 GS 리테일, 홈쇼핑, 아모레퍼시픽. GS 리테일은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는데 합병 이후에 투자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나 봐요. 네, 물류센터 이런 데 투자하거든요. IT. 그래서 기존의 편의점 슈퍼 사업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도 투자는 필요하다. 5년간 1조 원이면 회사 규모를 볼 때 그렇게 크지도 않다. 그래서 투자 자체는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편의점 사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국내 거의 독점입니다. BGF랑. 그리고 이제 홈쇼핑 합병하면서 좀 시너지 효과 돈도 많아지고 기대될 텐데, 다만 이게 뭐 주말에요. 무슨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던데 GS 리테일이 그게 있었대요. 뭐 불매운동이 벌어졌대요. 가뜩이나 뭐 주가도 안 가긴 하는데 불매운동, 뭐 남성 혐오 뭐가 있어가지고 글쎄요 참.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또 편의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불매운동이 좀 있었던 거. 회사에서는 공식으로 사과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단계 악재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편의점 그렇다고 GS 편의점을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안 간다. 그럴 건 또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같아요. 네. 아무튼 당분간 좀 더 어려운 주가 흐름은 예상됩니다. 역시 공매도도 나왔고. 그러나 잃을 게 없어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죠. 그죠? 아니 뭐 언제 올랐나요? GS 리테일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잃을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일단 주가 자체는 바닥이니까요. 시간을 조금만 갖고 기다리시면 되겠고, 아모레퍼시픽은 너무 좋았죠. 온라인 설화수 다 잘 팔렸고 실적 너무 좋았고, 다만 이제 실적을 기대치가 계속 뛰어넘는지 봐야 되고, 호텔신라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기대가 되고요. 특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거죠. 한국콜만은 조금 기대감을 낮추세요.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합니다. 한국콜만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맥스가 지난주에 안 좋았는데 유상제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반영됐다고 보시고요. 백화점이 생각보다 좋대요. 이마트는 여전히 조금 쉽지 않고, 왜냐 이베이 코리아 인수설 있고 쓱닷컴 성장률이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하면 좋은 거죠. 전량 다.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스타컴 성장률이 20% 이상 올라오거나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쓱닷컴 성장률 급등,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나가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되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맥스 유상증자는 뭐 악재죠.
그렇지만 중장기 기업 가치는 여전히 높다고 적어주셨고, 공매도에 대해서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우려가 있는데 그냥 뭐 오늘은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백화점 여전히 좋고 편의점은 좀 턴어라운드 기대로 보시고, 그다음 면세점 화장품 좋다. 특히 면세점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주회사 삼성물산 현재 지배체제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이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상속이 이루어졌고 삼성물산 지주회사 가능성은 별로 없대요. 근데 어쨌든 이 각각의 자녀랑 홍라희 여사가 삼성물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당 무조건 올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배당을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삼성생명, 뭐 삼성 SDS 이런 기업들 배당 올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기업을 성장시키든가, 성장시켜서 배당을 더 주고,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을 더 줄 거 아니에요.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룹도 일단 이제 이건희 상속세 리스크는 다 반영됐다. 오히려 이제 좋은 쪽을 보자. 특히 삼성 SDS도 최대 주주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분명히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합병 얘기 돌았던 거죠. 삼성그룹도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화장품 수출입 통계 나왔는데 수출입 통계는 여전히 뭐 마스크팩은 안 좋지만 입술, 눈화장품, 파우더 이런 건 다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전체 72% 증가, 중국, 홍콩, 그냥 화장품은 다 급등했어요. 요새 화장품주도 올라가는 게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잘 나와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진짜 어느새 17,000원 근처까지 17,000원 왔거든요. 이것도 물리신 분들 제가 이거 상담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언제 가나 참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뭐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안 가니까 뭐 별의별 악재도 다 나오고 국내 주택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해외 수주 기대감 때문에. 왜 주가 모르는 거예요. 예, 이 무거운 기업이 이렇게 가잖아요. 엉덩이 내릴까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선 좀 파는 게 좋겠지만 기다리면 온다니까요. 아무튼 해외 수주 기대감이 높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다만 사는 건 아닙니다. 보유하신 분들 계셔서 한번 언급 드린 거예요. 그 다음 호텔신라, 오늘 호텔신라 보고서 너무 많아가지고요. 면세 매출 흑자 전환, 이익률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비용도 많이 줄여버리고 있대요. 이제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될 부분을 절감하는 거죠. 목표주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중국 따이공, 그리고 서울 면세점 매출 회복, 인천공항은 감매로 깎아주고, 중국만 열리면 더 레벨업 되겠죠. 네, 그거 타이밍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대기아차가 4월 판매량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역대 최다 2개월 연속 최다 판매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7.7만 대, 제네시스가 3천 대, 기아차가 7만 대. 기아차 잘 팔리네요. 네. 현대차가 어쨌든 뭐 기아도 그렇고 다 굉장히 선전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시장조사기관에서 4월 계절조정 연한산 지수로 1,800만 대를 기록했대요. 4월 전체로 자동차 시장이. 이는 4월 기준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SAAR 계절조정 연한산 지수가 1,800만 대를 만약에 상회를 한다면 200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800만 대 넘는 거예요. 그만큼 자동차 수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팬데믹의 역설이라고 자동차 수요가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종 주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감소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건 다들 아시죠? 예, 그리고 과거의 생산 감소는 수요 부족과 재고 누적에 따른 감사니까 과거에는 수요도 없고 재고가 막 쌓여가지고 일부러 감사하는 거예요. 차가 안 팔려서. 근데 지금의 감사는 뭐죠? 차는 너무 많이 원해요.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달라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지 말자는 거죠. 수요가 없어가지고 재고 쌓여서 감산. 최악이죠. 근데 같은 감산이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재가 장기간 주가를 억누르진 않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동차 나쁘게 보지 마시고 지난주까지는 진짜 안 좋았죠. 근데 데이터가 증명하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만 뭐 안 올리는 것도 되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올릴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올린다면. 그다음에 이란이 그 이제 자산 동결된 게 한 8조 원 정도 있는데 그거를 아마 이번에 핵 협상을 통해서 풀어줄 가능성이 일부 있나 봐요. 이런 국영 매체에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란이. 그러니까 생산 설비만 있으면. 이러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도시재건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수혜를 받아요. 대표적인 게 DLENC입니다. 이란의 연락사무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림산업그룹이에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좀 건설주한테 긍정적인데 이거는 사실 근데 유가에는 악재죠. 공급이 늘어나는.